지문 없어요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문 없어요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지문 좀 많이 한 사람이 오늘 안 와서 왜 안 왔어요? 늦잠? 자 볼게. 세 문제네. 107페이지에 732. RPM인가? 어머, 나 RPM 어딨지? 또 없어. 107페이지 732. 참, 여기 있을걸? 1F. 여기도 없어. 자, 107페이지 732. 잠깐 빌릴게. 자, 어떤 제과점에서 와플 한 개를 만들려면 우유컵 한 개, 우유 한 컵, 달걀 몇 개? 2개, 케이크를 하나 만들 거야. 케이크, 우유 몇 개? 3컵, 달걀 몇 개? 4개. 우유는 총 13컵과 달걀 20개를 사용하여 와플과 케이크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와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야, 그지? 맞아요? 그러면 와플 X개, 케이크 Y개 라고 놓으면 되네. 와플 한 개 우유가 3컵이 필요하니까 와플 X개를 만들면 우유는 3X. 맞아요. 그 다음에 와플은 우유가 13컵이 필요하니까 케이크는 13컵이 필요하니까 케이크 Y개 만든다고 했지, 그치? 그럼 플러스 어떻게 돼? 14Y. 그래서 우유가 뭐요? 다시. 그래서 우유가 문제가 없으니까. 우유 13컵을 모두 쏘리. 잘못했네. 우유가 13컵이 있는 거지, 그지? 다시. 여기가 와플, 여기가 케이크, 여기가 합. 그지? 이거야, 그지? 됐어? 그러면 와플 X개 만들었으니까 우유는 한 컵, X. 그 다음에 케이크는 플러스 3Y. 얘가 총 13개. 됐지? 자, 그 다음에 EX. 주문한 사람은 쳐다보면서 해준 거야. 그 다음에 4Y는 몇 개? 20개. 됐지? 이렇게 연립방 정식 풀어서 정리하면 돼. 그죠? 그 다음 질문. 몇 번이지? 여기 또 지워버렸어. 그 다음 질문이 746, 752. 원가 정가 문제네. 746. 자, 원가 400원인 수제 사탕과 사탕. 원가가 400원. 그 다음에 원가가 600원인 초콜릿. 원가 600원. 자, 두 개 합쳐서 어떻게 몇 개? 500개. 합쳐서 500개를 구입했습니다. 자, 수제 사탕은 어떻게 돼? 20%의 이익을 붙이고 초콜릿은 25%의 이익을 붙여서 각각 정가를 만들었다. 모두 판매하면 5,400원에 54,000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수제 사탕 몇 개? X개. 너 Y개. 자, 정가대로 팔았어. 그러면 얘는 그냥 이익을 그대로, 이익이 그냥 이익인 거지. 그지? 바뀌지 않아. 정가대로 팔았으니까. 그럼 얘 이익은 400원짜리를 X개 팔았단 말이야. 그럼 이익이 20%야. 이익은 400원 곱하기 하나당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이 이만큼.
어? 얘를 몇 개? X개. 더하기. 자, 600원이 원가인데 이익이 25%래. 거기에 대한 이익은 54,000원. 그 다음에 합쳐서 500개라고 그랬잖아. 이해돼, 이해돼. 매우 쉽지? 어? 자, 이익을 저만큼 했는데 보통의 문제는 좀 어려우면 저만큼 이익대로 팔지 않고 몇 퍼센트 다시 할인해서 팔아. 그럼 식이 좀 더 복잡해지지. 그럴 때는 정가에 대한 식으로 놔야 돼. 생각을 해, 머릿속으로 생각. 그러니까 이 원가 정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쉬운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자, 마지막 몇 번이지? 752번인가? 세희야. 52번 맞아? 왜? 왜 공개 처형이야? 질문을 얘가 한 100개 한 것도 아니고. 질문한 게 왜 공개 처형이야? 아닌데? 가은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 냈어. 3분의 1을 내고, 시현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2분의 1을 냈어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 10,000원짜리를 구입했어. 가은이와 시현이의 남은 돈을 계산했어. 비교하였더니 시현이가 1,000원이 더 많았어. 1,000원 더 많아. 시현이가 가은이보다. 시현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돈을 구하시오. 처음 본 듯한 문제다. 그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운 거대로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갖고 처음 갖고 있는 돈 X1, 가은이는 Y1 이렇게 보자. 둘이 합쳐서 10,000원을 산 거잖아. 그지? 그럼 가은이는 2분의 1을 냈어. 그러면 낸 돈은 2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Y가 10,000원. 처음 본다고 못 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남은 돈. 그럼 가은이가 남은 돈은 얼마냐? 3분의 2Y. 그거는 시은이 남은 돈 얼마냐? 2분의 1X. 시은이가 1,000원이 더 많다고 했지. 남은 돈을 비교했더니. 얘가 1,000원이 더 많은 거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해? 서로 같아지려면 여기다 1,000원을 더해주면 서로 같아지는 거지. 얘가 1,000원이 더 많은 거니까. 이해돼. 끝? 식 만들었으면 끝? 계산하면 될까요? 돼요. 오케이. 자, 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정리가 다 된 사람은 그 단원 테스트 고쳐보시고 그것도 정리가 다 된 사람은 뭐 하면 돼? RPM 뒤에 더 풀면 되지. 우리가 개념 원리도 설명해야 되는구나. 거속시, 그지? 거속시 그냥 설명하면 되지. 돼지, 꿀, 고양이, 야옹. 오케이. 자, 일단 잠깐 정리 한번 해보고 아마 단원 평가들 많이들 틀렸으니까 그거 잘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봅시다. 1번. 거속시 문제네요. 그죠? 오늘 또 방정식에서 거속시를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자, 집에서 출발하여 산책하는데 갈 때. 자, 나는 거속시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해줬지. 갈 때랑 올 때. 가롤. 그치? 거속시표가 없이 틀리잖아. 그치? 얘는 있어서 틀려서 잘했어. 아니, 잘했어.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틀리면 틀릴 수도 있지. 근데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틀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 자, 갈 때는 시속 3km. 올 때는 시속 2.5km.
자, 걸어서 4시간 이내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집에서 최대한 몇 킬로미터 떨어지는 것? X 킬로미터. 갈 때랑 올 때랑 똑같지? 맞아? 자, 보통 이 두 칸은 숫자, 두 칸은 문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 둘을 이용해서 시간은 어떻게 구하지? 속력분의 거리. 얘는 시간이 될 거고. 올 때도 속력분의 거리 2.5분의 x. 얘도 시간이 될 거야. 이 두 개를 더해서 얼마 이내? 4시간 이내. 됐습니까? 단위 다 똑같으니까 시간 없애버리면 되겠고. 맞아? 자, 이제 산수할 거야. 2.5랑 3이랑 다 없애려면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숫자가 거시기 해보네. 70? 70을 곱한다고? 아, 숫자가 더럽구나. 지저분하구나. 그치? 30 곱하면 되나? 뭐라고요? 15 해도 돼요? 15 하면 안 되는데 2.5인데? 2.5랑 15랑 곱하면 정수로 바뀌어? 30 곱하면 되지? 30을 곱하면 어떻게 돼? 10시간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 어머 10x지 맞아?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 30 곱해봐 30 곱하면 돼? 안 되네 그지? 30 곱하면 안 되잖아 30 곱하면 25 곱하기 25분의 3이잖아 그지? 안 되네 이 거지 같으네 그냥 3 곱하기 2.5를 합시다 그게 제일 낫지 7.5를 곱할 거야 얘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됐죠? 2.5x 맞아요? 플러스 3x는 7.5 곱한 거지 맞아? 4 곱하기 7.5 이 거지 같으네 맞아요? 그냥 어떻게 돼? 5.5x는 4 곱하기 7.5 맞아요 맞아요 5.5 맞아? x는 55분의 4 곱하기 75 맞아요? 계산이 좀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하자 5로 나누면 11분의 5일은 5, 5, 25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됐네 그럼 어떻게 돼? 11분의 60 맞아요 맞아요 됐지? 이해됐죠? 됐죠? 안 됐죠? 됐죠? 안 됐죠? 됐죠? 왜? 자, 18 질문이야. 원가 정가 문제. 18 원가 정가. 18 왜 틀렸지? 그러게요. 어떤 물건의 정가는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다. 정가에서 1,500원을 할인하여 팔고 원가 20% 이상을 그러면 원가는 얼마 이상의 해가? 문제 쉬운데 원가 그대로 X. 정가는 원가에 30% 이익 붙였대. 현우야. 정가는 원가에 30% 이익 붙였대. 그러면 정가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30% 붙였으니까 네. 이거를 정가를 x니까 원가가 x니까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100 x 곱하기 100분의 140회가 되지 않아요? 맞아. 그래도 되는데 그치.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0 얘가 기본인 거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지? 세 가지가 써지는 거지 이렇게 써지기도 하고 현우가 얘기했던 얘 계산하면 100분의 130x 그지? 계산하면 이거야 이것도 되고 얘를 풀었으면 x 더하기 100분의 30x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돼 문제에 따라서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할인해서 판매한 거지
할인 얼마? 1,500원. 그럼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얘를 쓰자. 할인된 가격은 100분의 10분의 뭐 100분의 일단 그대로 써볼게. 빼기 1,500원. 이거인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원가 이익. 이익이라고 하면 이익은 판매한 가격. 얘는 할인가인 거지. 오케이? 판매한 가격이 너야. 이익. 그러면 100분의 130x 빼기 1,500. 거기에서 뭘 뺄 거야? 원가를 뺄 거야. 원가 얼마? x. 얘가 이익이잖아. 이익이 뭐 이상? 원가의 20%. 100분의 20x. 이해돼요? 이해돼? 깔끔하게 이렇게 세우고 요거 정리하자. 100분의 30x. 계산하면 100분의 10x. 10분의 1x. 넘어오면 1,500. 이해돼요, 이해돼요. 뭐가 어렵지? 뭐가 어렵지? 식조차 못 쓰는 사람들 큰일인 거지.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요 3가지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벌써 여러 번 설명했어. 뒤늦게 들어온 사람도 벌써 여러 번 설명했어. 나랑 오랫동안 해서 1학년 때부터 요 내용을 설명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응? 자,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상혁이는 거속시. 표가 없이 맞출 수 있는 사람 잘해.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 식 세우기 좀 편하지 않니?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표는 무조건 하라고 강조하진 않아. 강요하지 않아. 표 없이 바로 식 문제 안에서 조건을 골라내서 식을 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 표를 그리면서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치? 근데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잘 안 되는 사람은 표를 그려가면서 정리를 해보라고.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너희들에게 이제 잘하든 아니든 못하는 아이들 저렇게 이제 조건을 정리해 가면서 보여주는 연습을 계속해서 나도 이제 저게 익숙해. 저렇게 항상 해. 자, 6km 떨어진 친구네 집까지 갔는데 처음에는 분속 60으로 가다가 처음 분속 60 아니야 50이었어. 숫자도 못 읽어. 가다가 도중에 분속 150으로 뛰었어. 그러니까 처음도 맞는데 걸은 거고 뛴 거지. 그래서 1시간 20분 이내에 도착했어. 상혁이가 걸어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똑같잖아. 똑같잖아. 걸어간 거 X킬로미터. 자, 그다음 이제 조건을 갖고 이제 찾아가는 거지. 전체 몇 킬로미터 떨어져? 6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 야, 그러면 뛴 거리는 얼마야? 6-X 킬로미터. 단위가 다르네, 그지? 단위가 달라. 상혁이가 뛰어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 단위를 킬로미터로 쓰라고 했어, 그지? 맞아요? 그러면 단위가 킬로미터라고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를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고칠 수 있지만 벽에 기대지 말고 1등이어도 잘 봐야 돼. 속력을 고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얘를 고치자. 미터로 고치자. 단위를 바꿔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될까? A 미터로 갈까? 그냥 어떻게 6000-A지. 두 가지 풀어볼게. 킬로미터로 푸는 거랑 미터로 푸는 거랑 다 풀어볼게. 오케이? 왜? 네. 그래서 1시간 20분 이내에 도착해서 그럼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버리면 50분의 A.
자, 미터 없어지고 똑같은 미터가 없어지고 단위 분속이니까 분만 남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예, 분. 그 다음에 여기는 150분의 6000 마이너스 A. 얘도 분이야. 이거 두 개 더해서 몇 분 이내? 이내. 1시간 20분 이내. 몇 분이야, 얘가? 80분이잖아. 이걸 뭐 눈가를 돌리면서 생각하고 있어. 80분이잖아. 1시간 20분인데 얼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야, 이 정도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계산해보자. 양변에 150 곱하면 됩니까? 3A 더하기 6000 마이너스 A. 그러면 80 곱하기 150. 맞아요. 자, 그럼 계속 계산할게. 2A. 80 곱하기 150 빼기 6000. 맞아요. A를 찾는 거지. 2로 나눠버리면 40 곱하기 150 마이너스 3000. 빵 하나 어디 갔어? 그럼 이제 산수 계산하면 되겠지. 맞아요.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4 곱하기 15가 얼마야? 60이니까 6000에서 3000 빼는 거지. 맞아요. 그럼 A는 3000 이하. 단위는 미터였지. 맞아요. 그럼 킬로미터로 바꾸면 3km 이하 이렇게 될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킬로미터로 줬으니까 킬로미터로 한번 구해볼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 얘들아. 그럼 분속 킬로미터로 바꿔도 되고 보통 시속 킬로미터로 바꾸잖아. 봐봐. 분속 50m의 뜻. 너는 1분에 50m를 간다는 뜻이야. 분속 킬로미터로 바꾸던지 시속 킬로미터로 바꾸던지인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갈래 두 갈리잖아. 그지? 그냥 분속 킬로미터로 바꿔볼까? 1분에 몇 킬로미터 가는지? 그러면 1분에 50m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얘 몇 킬로미터야? 0.05km지. 그치? 이렇게 하면 숫자가 예쁘지가 않는 거야. 그지? 속력이 이거야. 그치? 그냥 보통 시속으로 가면 시간으로 가고 분속으로 가면 미터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럼 너도 시간으로 고쳐보자. 시속으로 바꿔보자. 1분은 몇 시간이야? 1분은 60분의 60분의 1시간. 그럼 얘는 다시 시속으로 바꾸면 60분의 1분의 0.05인 거지. 맞아요. 오케이? 이 번분수 정리해보면 60 곱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시속 3km야. 시속으로 바꾸면 얘도 바꿔볼까? 그러면 분속이었으니까 봐봐. 바꾸는 원리를 보면 이제 1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시간. 분자는 어떻게 돼? 1000분의 1을 곱하는 거지. 이해돼. 분속 미터를 유주야 뭐하니? 시속 킬로미터로 바꾼다라면 분모에는 60분의 1, 분자에는 1000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역시 번분수에서 얘를 아예 정리해봐. 그럼 어떻게 1000분의 60을 곱하면 돼? 100분의 6, 50분의 3을 곱하면 돼. 방법이야. 단위를 바꾸는 방법. 그럼 얘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50분의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시속 9km인 거지. 오케이? 자, 이제 시간을 써볼게.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시간. 더하기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9분의 6 마이너스 X시간. 자, 두 개 합쳐서 1시간 20분. 1과 3분의 1. 맞아요. 시간을 바꾸면 시간을 바꾸면 60분의 20이잖아. 3분의 1.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맞아요? 이해돼? 풀어보자. 양변이 얼마? 9. 3x 더하기 6 마이너스 x. 4, 3, 12. 2x는 6.
x는 3km 이하요. 결과 당연히 똑같지. 단위 잘 맞춰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단위 맞추고 단위 변화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잘 보고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세요. 잘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받고 잠깐 정리하는 시간 줄까요? 잠깐 정리해볼게. 자, 일단 볼게요. 자, 이제 20번. 자, 세 문제 더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연립방정식 활용 내용 몇 가지, 거속시 내용 조금 더 하면 되겠지? 자, A 지점에서 14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똑같은 문제지, 그지? 똑같은 문제잖아. 자, 이번엔 수직선에 그려가면서 좀 설명도 해줘 볼게. 이렇게 거리 전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거야. 근데 전체 거리가 얼마냐면 14km.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시속 3km로 걷다가 시속 3km 여기까지 이제 걸은 거지. 그러다가 도중에 시속 5km로 뛰었어. 자, 이때 몇 킬로미터 이상 뛰어야 됩니까? 잘 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뛰어간 거리. 그럼 여기 x. 그치? 그럼 여기 뭐야? 전체가 14였으니까 14-x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걸린 시간은 3분의 14-x 시간 더하기 뛰어간 시간은 5분의 x 시간. 그게 몇 시간이네? 4시간이네? 단위 다 시간으로 통일되어 있고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얼마나 쉬워요. 그치? 19번보다 20번이 더 쉽네. 왜? 얘는 단위가 다 일치해. 그지? 단위를 변형할 필요가 없어. 19번보다 20번이 더 쉬워. 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친구들하면 20번은 아마 질문 안 했을 거예요. 19번만 질문해도 충분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 설탕물. 비커를 그리고 농도에 관한 식을 보통은 그대로 써준다. 부등식에서는. 방정식에서는 소금의 양에 관한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주고 얘는 부등식에서 4%의 설탕물 300g. 이 설탕물에서 물을 증발시킬 거야. 자, 물은 몇 퍼센트? 100%라고? 빵 퍼센트, 그지? 증발시킨 다음, 자, 그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설탕을 넣었어. 설탕은 몇 퍼센트야? 100%. 100%. 넣어서 농도가 7% 이상. 몇 퍼센트를 증발시켜야 됩니까? 증발시킨 거 그대로 넣은 거. 증발시킨 만큼 넣었다. 그치? 맞아? 그럼 전체 물의 양은 300 변함이 없지. 오케이? 자, 비커는 저렇게 채워질 수가 있어. 유주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농도에 관한 식 7보다 크나 같다. 자, 전체 농도는 전체 소금물의 양 300분의 첫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빼기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빵 더하기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물론 이제 X란 거 알고 있지만 식을 맞춰서 쓴다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인 거지. 그리고 네가 얼마야? 7 이상. 식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죠? 항상 100분의가 이렇게 약분이 돼. 항상 이렇게 약분돼. 이렇게 약분하라고 했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뭐야?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네. 이렇게. 4. 그 다음에는 응?
응? 뭐가? 아니에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어떻게 돼? 더하기 3분의 1x. 그죠? 지금 뭐 한 거야? 300, 이렇게 하면 안 돼. 미안. 여기 300을 곱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약분하고 양변에 300을 곱합시다. 양변에 300을 곱해야 돼. 이 약분되는 게 아니라 양변에 300을 곱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200 플러스 100x는 7321. 오케이? 그러면 100x는 어떻게 되는 거야? 900 되는 거 맞아요? x는 뭐요? 9야? 아이고야. 답이 9야? 응. 됐죠? 됐습니까? 자, 계속 똑같아. 나의 이제 설명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풀어간다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23번. 또 소금물. 소금물 5%와 300g과 7%의 소금물을 섞어서 6% 이하가 되는 거야. 섞은 거잖아. (7%를) 몇 그램 이하? xg. 그지? 맞아? 그러면 두 개 합쳤으니까 너의 총량은 300 더하기 x. 오케이? 자, 그 다음 농도에 관한 식 그대로 쓰라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분의 첫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인 거고 그게 어떻게 돼? 6% 이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100, 여기 100 이렇게 항상 약분하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쓸 거야. 1500 분자 플러스 7x. 그 다음에 양변에 얘를 곱하는 거야. 분모를 곱해서 넘겨버리는 거지. 6 곱하기 300 더하기 x. 자, 곱할 때는 항상 따지라고 그래서 뭘 따져? 곱할 때는 뭘 따져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야지, 그치? 그럼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300 더하기 x는 무조건 양수야. 곱했을 때 부동호가 바뀌진 않아. 됐죠? 그럼 계산하자. 얘는 1800. 1500 넘어오면 300만 남는 거지, 맞아? 이렇게 하면 6x. 자, 넘어가면 x 되겠지. 됐네. 300g 이하. 이해돼요? 이해돼요? 잘 봐, 얘들아. 계속 똑같은 문제, 계속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올 거야. 응용 단계, 심화 단계에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 답을 베끼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들이 숫자가 바뀌고 조금씩 조건이 바뀌었을 때 너네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알아내려고 자꾸 노력하고 자꾸 생각해보고 자꾸 봐야 돼. 그래야 응용 단계, 심화 단계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내지. 이 기본적인 방법을 모르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역시 자 이제 5분 정도 더 정리하는 시간 주고 오늘 내용도 사실은 요 이제 거속시랑 소금물 문제지. 내용도 비슷해. 이따가 또 똑같은 설명 또 할 거야. 근데 어차피 그러면 변화가 되려면 너희 스스로가 바뀌려고 노력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응? 잘 생각도 좀 해보고, 잘 생각을 바탕으로 부모님한테 변명해야 될 게 있으면 딱 미리 가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겠다.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잘 말씀드리면 되지, 뭘.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못 봤다고 내가 점수 안 보낼 수도 없고, 그지? 이미 다 보냈고. 자, 핵심 문제 1번 볼게. 자, 어떤 고개를 넘어 올라가는데 거속시 문제야. 거속시는 아까도 계속 보여준 거속시 표 만들어서 확인하는 거. 표 없이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표는 뭐야? 주어진 조건들을, 재료들을 잘 정리해 놓는다라는 의미로서 표를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기 편할 수 있으니까. 자, 올라갈 때는 시속, 소.
C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올레가 되는 거지. 올레 시속 3km 여기 단위까지 다를 수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써주고요. 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가 더 먼 곳이래. 시속 5km. 자, 부등식하고 차이점은 여기는 미지수 2개로 만드는 게 기본이야. 미지수가 2개인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즉, 올라갈 때 거리를 xkm, 내려올 때 거리를 y km.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구간,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x는, y는 x보다 4km가 더 먼 곳.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자, 총 4시간이 걸렸어. 또 시간에 관한 식 하나 만들어진 거지. 자, 걸린 시간은 이렇게 문자 숫자 써버리면 시간 3분의 x 단위는 시간이야. 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y 단위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거 합친 게 얼마야? 4시간이 걸려요. 식 써보면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4. 자, 2개 연립 방정식 쓰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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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산은 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거속식 문제 2. 자, 윤혁이가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지 20분에 형이 뒤따라왔습니다. 윤혁이와 형, 거속식. 윤혁이가 20분 후에 형이 뒤따라왔고, 윤혁이는 분속. 기본 문제가 이렇게 속력이 주어져, 전부 다. 속력이 숫자로 주어지는 게 기본 문제예요. 문제가 좀 어려우지만 다른 게 숫자로 주어져. 그래도 우리가 저 기본 틀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생각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조건이 다르게 바뀌었을 때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문제를 세우는 거야. 자꾸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자, 분속 20m. 윤혁이가 분속 40인데 그제 20이라고 썼어. 그 다음에 형이 분속 120으로 걸을 거야. 두 사람이 만난대. 야, 같은 곳에서 출발했어. 윤혁이가 먼저 출발, 나중에 윤혁이가 먼저 쭉 출발했는데 나중에 형이 따라왔어. 만난대.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 만난대. 무슨 말이야? 움직인 거리가 같다. 움직인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렇게 해석해야지, 생각해야지. 움직인 거리가 같다라는 뜻인 거구나. 이렇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움직인 거리가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윤혁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입니까? 구하고자 하는 미수. 윤혁이가 몇, x분. 미지수 2개 나오니까 y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조건이 있어? 문제를 보면 윤혁이가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들어와서 윤혁이가 출발한 지 20분 후에 형이 움직였어.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20분 윤혁이 더 많이 움직인 거지. 그럼 x랑 y의 관계를 쓸 수 있잖아. 얘가 20분 더 많이 움직인 거야. 맞아? 형이 움직인 거에 20분을 더하면 윤혁이가 움직인 시간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맞아? 그럼 어떻게 40 x 분 없어지고 미터. 얘는 120 y 미터. 같은 곳에 출발해서 만났다. 움직인 거리가 서로 같다. 이해돼. 두 번째 식은 40x는 120y. 이거 40으로 나눈 다음에 가간법 쓰면 되겠지. 이해돼요? 역시 계산은 생략. 오케이? 자, 부등식하고 기본적인 틀은 똑같지만 식을 세우는 과정이 조금은 틀려. 부등식은 문자 하나로 세웠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것 같아. 문자 2개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소금물 문제, 농도 문제.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 5%와 섞었어. 10%를 섞었어.
그래서 7% 459g을 만듭니다. 이때 각각 몇 g씩 섞어야 됩니까? 쉽지? 너 Xg, 너 Yg. 오케이? 첫 번째 식 X 더하기 Y는 얼마야? 450. 자, 그 다음에 뭐에 관한 식 세우면 되지? 소금의 양에 관한 식 세우면 돼. 첫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두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100분의 10 곱하기 Y. 그거는 두 개 합친 거의 소금의 양은 여기 소금의 양과 똑같겠지, 그치? 100분의 농도, 100분의 7 곱하기 450. 이렇게 연립방식 쓸 거고, 항상 약분할 때 이거 약분 20 하지 말고 100, 100, 100 이렇게 약분하라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됐습니까? 자, 나머지 산수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계산 끝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4번. 자, 또 이제 4번 문제. 자,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물 A를 100g을 소금물 B 200g을 섞어서 6%의 소금이 되고, 소금물 A를 200g, 비커 두 개 만들어야 되겠네. 농도를 각각 구하시오. X, A를 X%, X% 100g 더하기 Y% 200g 그랬더니 몇 퍼센트? 6%. 당연히 100이랑 200이랑 더하면 300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첫 번째 비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커는 이번에는 A를 몇 그램? A를 200g 섞었어. X% 200g 더하기 B를 100g 섞었어. Y%를 100g 섞었어. 그랬더니 몇 퍼센트? 8%가 되었대. 그 다음에 역시 합치면 300g 되는 거 아니야? 각각의 농도를 구하셔. XY 구하는 거지. 자, 얘는 그냥 소금의 양에 관한 식 두 개 써주면 되겠지. 이 첫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100. 약분되니까 100이라고 쓰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더하기 100분의 농도, 100분의 Y 곱하기 200. 이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300. 야, 계산하는 방법까지, 식 세우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다고. 내가 하는 말만 잘 받아 듣고 잘 이해하려고 하고, 당장은 이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연습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지 무언가 기본 내용이 쌓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100, 100, 100 이렇게 같은 거 약분하고,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100씩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2Y는 6, 3, 18 하나 나오는 거고. 됐죠? 같은 방법으로 밑에 것도 식 만들면 되는 거지. 얘도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200g. 여기가 200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뭐 150g, 뭐 47g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약분이 안 되잖아. 어떤 건 이렇게 약분되고 어떤 건 이렇게 약분 안 돼. 그렇게 안 되니까 항상 100분의를 약분시키는 거라고. 100분의 Y 곱하기 100. 얘는 100분의 8 곱하기 300. 그래서 약분을 항상 100분의가 여기도 100분의, 여기도 100분의, 100분의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시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교롭게 200, 100, 300이니까 똑같은 거에 이렇게 약분시키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결국에는 2x 더하기 y는 38에 24. 그래서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x랑 y가 각각 나오겠죠. 자, 이해될까요? 자, 이게 지금 완전히 기본 문제들 세팅한 거고, 이 기본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제 나올 때마다 너네가 자꾸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기본 내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야. 생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바뀌었을 때 절대로 못 풀어. 그리고 그런 연습이 계속 돼야지 생각이 잘 나올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해보도록 할게.